참고만 사는 스스로가 답답합니다. 나와 너무 다른 모습에 끌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친구의 밝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덕분에 가끔씩 아이를 데리고 부부끼리 얼굴을 보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와 수다를 떨었는데 친구가 시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우리도 이제 다른 집처럼 차례는 지내지 말고 호텔에서 편히 쉬다가 와요. 시댁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아주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단번에 추석과 설을 모두 생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설에는 차례를 지내고 날씨가 좋은 추석에는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하는 말이 몇 년 후에는 설 명절도 없애자고 말씀드려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부러운 감정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물론 친구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 후로 꼬박 이틀은 우울해져서 입맛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가 부러웠지만 친구처럼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제사를 없애자고 해도 제 성격상 어머니가 힘드시면 제가 다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며 시집 안 간 아가씨의 저녁 밥상까지 차리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한심하고 답답해집니다. 나는 왜 등신처럼 말도 못하고 그 많은 제사를 다 챙기고 있지? 그래, 어차피 나는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할 성격도 못 되니까 이럴 때 남편이 나서서 대신 말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힘든 건 보이지도 않겠지? 나는 왜 내 욕구나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자꾸만 억누르는 걸까요?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고분고분한 걸까요? 우라가 터지는데 자꾸 나만 참으면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그냥 참자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당신,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라. 순응하는 아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되도록 타인의 의견에 순응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큰 굴곡이나 문제 없이 원만한 사람, 조용하고 꼼꼼하며 섬세한 사람으로 기억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표현한다고 해도 제스처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네가 그런 말을 했다고? 라며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런 반응에 또 의기소침해지며 마음의 문을 닫겠죠. 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구나. 앞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친구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말한 것에 한번 놀라고 시어머니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두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퍼서 우울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분고분하고 순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한 번 꼭 참았더니 모두가 행복해 보여서 두 번, 세 번 반복했던 것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내 세상도 이제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있는 힘껏 믿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 비로소 나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테니까요. 순응하는 아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욕구와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욕구란 쉽게 말해서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배우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뜻하죠. 감정을 일컫는 단어에는 힘들다, 외롭다, 속상하다, 짜증난다, 뿌듯하다, 두렵다, 부담스럽다, 불행하다, 걱정된다, 기쁘다 등이 있습니다. 당신은 욕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인가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둘 다 표현하기 어려운가요? 욕구와 감정을 모두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구 단어는 잘 사용하지만 감정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둔 남편의 속사정 이야기. 최근 남편과 크게 싸운 아내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꽤나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거나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했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하며 회사에서 쓰던 물건을 모조리 들고 온 것이 아니겠어요? 아내는 상의도 없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잖아. 왜 내 말은 안 들어줘? 그제야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말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타부서에서 온 팀장과 원년 멤버인 과장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있었다는 말이요. 하지만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표현이라도 했으면 그 마음을 알아차렸을 텐데 감정 단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상황이 회사를 그만둘 만큼 심각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순응하는 아이의 모습 그대로 소리 없이 혼자 이곳저곳의 눈치를 보며 참다가 사직서를 던졌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힘든 마음을 표현해도 주변 사람들과 아내에게는 그 감정이 전해지지 않아서 모두가 그러다 말겠지 하며 가볍게 지나쳤을 것입니다. 아프다, 힘들다, 속상하다는 말 같은 감정적인 단서가 없었으니까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 퇴사였을까,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하는 점이 이해합니다. 순응하는 아이자와는 두 가지 행동 특성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순응하는 아이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반항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순응과 반항은 반대의 개념이라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소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의 말에 거분거분 따르다가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때를 쓰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순응하는 아이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평소에 감정이나 욕구를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선택을 하지 않고도 여러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참기만 했다면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도 괜찮습니다. 내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중하니까요. 나, 타인, 세상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파스칼의 명문장을 기록한 팡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바보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들으면 그것을 믿게 되어 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면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내적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대화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허가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좋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작은 부분까지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힘들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러니 자신을 한번 믿어봐. 내가 나 자신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조금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때로는 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럴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특별하게 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환영받을 사람이니까요. 타인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제스처만 보고도 기분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감력과 직관력이 매우 뛰어나고 눈치도 빨라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해주면 기뻐할지 아주 잘 알고 있죠.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상대의 의중을 묻는 의문형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도 대부분 계산은 본인이 하고 말죠. 이유는 많습니다. 날이 좋아서 내고, 비가 오니까 내고, 상대방의 기분이 꿀꿀해 보여서 내고, 여기까지 와준 당신이 고마워서 밥을 삽니다. 어쩌다가 상대방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 무척 고마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났지만 반드시 스스로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해.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그들의 순서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야.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해도 괜찮아. 타인을 기쁘게 하라는 메시지를 따르며 자란 우리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친절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눈치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려 오롯이 내가 즐거운 일로 삶을 채워도 괜찮습니다. 고개 끄덕임, 입가의 미소, 눈웃음, 높은 목소리 톤, 마치 앞으로 쏟아질 듯 상대를 향해 기울인 자세는 분명 매력적인 제스처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힘이 붙인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오히려 인간관계의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아낀 에너지를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쓸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말투는 부드럽게 하되 내 역량 밖의 요구까지 들어주고 마음 아파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고 해서 두고두고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당신의 의견을 전하세요. 이제는 자신만 생각해도 됩니다. 김정현 저자의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 책 표지에는 왜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요동치는가? 교류 분석의 창시자 에릭 번이 들려주는 감정의 메커니즘. 내 안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에릭 번은 심리치료의 중심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이란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는 것이다. 내적 대화라는 걸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내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까지 익숙했던 내적 대화의 거리를 끊음으로써 인생 각본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것. 근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목소리를 끊고 다른 목소리를 바꾸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건데 내 자신을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부질없다고. 이 얘기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에릭 번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든 실제로든 심리치료자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고 했대요. 사실 여유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담사를 만날 수 있으면 무슨 얘기가 됐든 살면서 자꾸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믿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삶이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읽은 부분이 순응하는 아이 자아, 항상 잘 참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봐주고 이런 성향의 분들이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문장이 이제는 자신만 생각해도 됩니다. 인데 그렇게 살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살라고 하면 진짜로 마음대로 살지도 몰라요. 근데 한평생을 이렇게 꾹꾹 눌러 담고 내가 참고 순응하면서 산 분들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이 자기 거 챙기는 것보다 못 챙길 거예요. 노력을 해서 이제 나만 생각해야지 하고 해봐야 남한테 다 뺏겨있던 내 걸 되찾아오는 그 정도?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 너무 또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천천히 해도 괜찮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부터. 저도 참 이걸 못하는 편인데요.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을 때는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참기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점점 나중에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질 거잖아요. 참 살아가는 데는 일적인 스킬도 필요하지만 여러모로 뭔가 알아가야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배워야 할 게 많은 세상. 내가 힘들 때 시간이나 여유가 안 돼서 상담사를 만날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책이 항상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 연습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